제가 생각하기엔 부자가 되려면 얘네들을 많이 모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들을 그래서 계속 모아가는 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엔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될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살면서 부자가 안 되면 그게 더 미스테리이지 않습니까? 코인 투자를 할 때 우리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코인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코인 투자의 목적 자체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만약에 내가 코인에 한 1000만원 투자한다고 칠게요. 너무 투자를 잘해서 100% 수익이 나서 2000만원이 됐다고 치죠. 이러면 너무 잘한 투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000만원이 2000만원 됐다. 이게 쉽지 않죠. 너무 잘한 투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네. 만약에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치고, 근데 내 인생은 뭐가 달라지죠? 부자가 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코인 투자를 했는데 뭐 유튜버 누구 말을 듣고 우연히 잘 투자했는데 그게 1000만원을 벌어줬다. 1000만원을 벌었어요. 2000만원이 됐다. 그럼 진짜 부자가 됐습니까?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질까요? 그냥 뭐 글쎄요. 네, 1000만원 벌었으니까 뭐 이걸로 뭐 소고기 사 먹겠죠. 소고기 사 먹고 뭐 그냥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고 하니까 나 분명히 돈 벌었었는데 다 어디 갔지?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쓸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인 투자는 절대 부자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즉흥적으로 투자해서 무슨 수로 부자가 됩니까? 네, 이런 거는 판타지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투자 원칙에 대해서 엄청 오래 얘기해요. 투자 원칙 진짜 한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코인 고르는 법 한 20분, 30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결과만 기억해요. 아, 요거야? 하고 막 이렇게 코인 막 이런 것들만 막 기억을 하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로 돈을 번다고 부자가 될까요? 진짜 안 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작년에 가을인가 여름쯤부터였을 거예요. 네, BBB 투자 뭐 이렇게 이름 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제 영상에서 1억으로 100억 만들기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 소설 쓰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소설이었어요. 소설. 네, 인정합니다. 네, 소설이에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이건 소설입니다. 네,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저는 근데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제가 이때 한 3,500만원 정도 평단이었거든요. 3,500만원으로 3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1억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요게 뭐 한 2, 3억 정도 될 거고 그걸로 이제 분양권 B가 제가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분양권을 투자할 겁니다. 분양권 투자는 이거를 25년에 엑시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분양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드렸죠. 분양권 투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지금은 분양권이 1년 이내에 전매하면은 양도세 중과를 맞거든요. 77%를 냅니다. 1년 넘어서 2년 이내에 전매를 해도 66%를 내요. 이러면 남는 게 없다. 그럼 만약에 이게 양도세 중과가 폐지가 되면 분양권 투자를 할 거다. 만약에 폐지가 안 되면 그때는 나는 입주권을 살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또 이걸로 돈을 좀 벌면 마지막에는 강남에 빌딩을 살 것이다. 지금 금리가 되게 높고 경기 침체가 오면 빌딩 시장이 초토화가 될 거다. 그때 나는 빌딩을 살 거다. 제가 이런 계획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빌딩을 엑시트하면은 대략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10년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엄청 소설 같은데 그래도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되게 빠르게 진척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빠를지 몰랐어요.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겠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덕분에 돈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돈 벌어서 바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때는 3개였는데 지금은 5개가 넘었어요.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5개로 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한 3.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개는 업비트에 있고요. 2.5개는 일부러 바이낸스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 투자를 해서 지금 한 3.2개가 됐죠. 한 0.7개가 늘어났네요. 그리고 또 1개는 와이프 계좌로 매일 매수하고 있어요. 무지성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생각하면은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떨어지면 사야지. 안 떨어지잖아요. 네, 매일 매수해야 됩니다. 제가 안 떨어져도 사야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가 올해 차트가 그래요.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횡보하다 올라가고 횡보하다 올라가고 계속 그러거든요. 조정 없이 계속 조정에는 2가지가 있어요. 가격 조정이 있고 시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은 뭐냐면 뭐 그냥 우리가 알듯이 그냥 가격이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가격 조정이고, 시간 조정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막 횡보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조정인데, 올해는 유독 시간 조정이 많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냥 매수를 더 많이 했어요. 이것도 조정이다 생각해서. 그래서 개수를 더 빠르게 많이 모았거든요. 제가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게 한 작년 말 정도였던 것 같은데, 1월 초인가요? 네, 웅달님하고 찍으면서 했으니까 1월 중순부터 한 달밖에 안 됐네요. 한 달 만에 0.74개를 그래서 모으게 됐죠. 물론 저는 작년에 아파트도 팔고 오피스텔도 팔아서 거기서 자금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사업하면서 계속 돈이 좀 들어와서 그런 것들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는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대로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는 즉흥 투자로는 뭐 돈을 벌 수는 있죠. 뭐 1,000만원 정도 뭐 벌 수 있죠. 아니면 누가 통 크게 뭐 1,000만원 투자했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쓰든 좀 위험한 코인에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죠. 1000% 엄청난 수익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1000%를 벌었다고 쳐요. 내가 1,000만원 밖에 없었는데 1억을 벌게 됐다. 이런 부자가 됐습니까? 요즘에 1억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1억이 있다고 부자는 아니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과는 역시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즉흥 투자를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길게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고 블로그에도 글을 썼거든요. 네, 이거 비트코인 8,000만원을 앞에 두고 네이버에 성전길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8,000만원을 앞에 두고 이제 뭐 아까 보니까 거의 한 7,90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한국 원화로 전고점이 8,200만원이에요. 한 5%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시간 문제죠. 네, 원화로는 얼마 안 남았고 그냥 뭐 달러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거의 67,000 돌파하고 그랬는데 달러로도 69,000이 최고점이니까 1-20%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이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2021년 한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집 사면서 코인 팔면서 뭐 했던 이야기인데 2025년에 비트코인은 아마 또 10배가 오를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제 와이프랑 과일 가게 하는 동생이랑 이렇게 부동산 투자 잘하시는 형님이랑 이렇게 넷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0배가 또 오른다고? 하면서 다들 되게 놀랬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죠. 근데 저는 제가 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10배 오를 거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뭐 남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믿었어요. 저는 정말 믿었어요. 네, 믿지 않고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제가 2022년 7월 31일인가? 요쯤에 부동산을 하나 사고 잔금을 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현금을 다 털어 넣었거든요. 그 이후에 번 돈을 계속 모아서 돈 모으면 전부 다 비트코인을 샀어요.
돈만 생기면 계속 비트코인 샀거든요. 그러니까 FTX 사태 터지면서 17,000도 깨지더라고요. 3만 달러가 깨지면서부터 샀는데 17,000이 깨져도 사고 15,000달러까지 한 15,500인가? 그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면서 그냥 계속 샀어요. 그냥 주구장창 샀어요. 근데 사긴 했는데 이때는 좀 트레이딩 관점이라서 좀 하락장이었잖아요. 하락장에는 바이앤홀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고 팔고를 했어요. 4848이라고 하죠. 사고 팔고를 하면서 많을 땐 한 3개까지 있었는데 2개를 잃었어요. 네, 좀 올랐다고 팔았는데 그 가격이 다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개에서 1개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하락장 지나고 상승장 초입에 결국 제가 가진 게 1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상승장이 와도 그냥 계속 샀어요. 불장이 올 것 같으니까 계속 사서 다시 3개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편안했어요. 이때 단가가 한 3,000에서 3,500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도 돈만 있으면 계속 비트코인 샀어요. 저 아시다시피 저 부동산 유튜버잖아요. 저는 코인러이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하는 코인 유튜버죠. 네. 코인 투자하는 부동산 유튜버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코인과 부동산을 다 하는데 작년에 아파트 한 채 팔고 오피스텔 한 채 팔고 뭐 어찌됐든 꽤 목돈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부동산 비싸니까.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좀 사고 그 돈의 일부를 와이프 줘서 와이프도 좀 사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5개쯤 되니까 더 사진 않을 거예요. 와이프가 지금 한 0.74개 있잖아요. 이거 1개 사면은 더 이상은 비트코인 사는 걸 멈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2주 정도면 다 사지 않을까. 좀 떨어지거나 오를 것 같으면 제가 좀 더 사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끝일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현금 갖고 있다면 이걸로 뭐 할 거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알트를 살 거예요. 얼마어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적지 않은 양을 사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알트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얘가 방어를 잘 해줬을 때 그러면서 알트가 공격을 해야 마음에 심신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6만 달러 하던 게 3만 달러 깨지고 2만 달러 또 깨지고 결국 15,000달러까지 갔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사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이렇게 하나도 안 무서운 이유는 일단 현금이 비중이 항상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안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2020년부터 한 거의 5년째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구독자가 늘지 않았지만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요새 코인이 상승세라서 뭐 지금 구독자 잘 늘고 있는데 안 늘었을 때도 꾸준히 했어요.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심란해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속상해하면서 방송하는 거 본 적 없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도 웃고 있잖아요. 코인이 올라서 좋아 죽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늘 좋습니다. 저는 늘 좋아요. 현금 비중이 있거든요. 몰빵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어두워서 몰빵하면 너무 심란해요. 올라도 심란하고 떨어져도 심란합니다. 투자를 그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없어요. 결국에 투자를 오래 하는 게 돈 버는 비결인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오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기분 좋고 상승장에서도 기분 좋고, 그 비결은 딱 하나예요. 이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현금 보유하자. 전 부동산 유튜버니까 부동산이 너무 많으면, 다주택자면 일부는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현금을 좀 보유하자, 이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본업에 더 충실하고 부업이라도 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자. 지금 버는 1,000만 원은 한 10년 후에 1억하고 똑같다. 너무 귀중한 돈이니까 돈을 많이 벌자. 그리고 쓰는 걸 좀 아끼자. 이 얘기를 2023년에 정말 많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잖아요. 팔고 현금으로 갖고 있고, 저 이렇게 맨날 옷 똑같지 않나요? 맨날 나이키, 이거 뭐 맨날 이 티셔츠 입고 방송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2만원대 24,000원 주고 산 티셔츠인데 맨날 이거밖에 안 입잖아요. 돈을 많이 안 씁니다. 제가 사업하니까 그래도 뭐 월급쟁이보단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쓰는 건 월급쟁이보다 적게 쓰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겠죠. 전 제가 얼마를 벌든 쓰는 돈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좋은 자산이네 하니까 비트코인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올라도 살 수 있고 떨어져도 살 수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8천만 원 있는데 비트코인 한 개 지금 사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심란하지 않을까요? 지금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되게 심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8천만 원이 있으면 그냥 뭐 지금 몰빵하고 싶다. 그러면 반만 사세요. 0.5개만.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분할로 좀 사던가. 8천만 원이 있으면 이게 반 정도 사고 적어도 한 2, 3천만 원 정도는 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네, 나중에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늘 이렇게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쫓기듯이 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하면서도 좀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다주택자분들이 제 주위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를 되게 진하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지금 고생 많이 하시죠. 뭐 역전세 났을 때도 고생하시고. 근데 저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부동산 뭐 N채 많이 늘려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게 먹고 살만한데 뭐 내가 여기서 돈을 크게 많이 번다고, 이게 도박성이잖아요. 몰빵 투자가 도박이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는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건 좀 자제해야 좀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자가 되려면 얘네들을 많이 모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월급쟁이 포지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월급쟁이 포지션을 갖고 가신다고 해도 저는 꼭 부업이라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투잡, 쓰리잡 뭐 이렇게 뛰어서라도 뭐 대리운전을 하든 아니면은 뭐 배달의 민족 뭐 라이더를 하든 아니면 뭐 과외를 하든 뭐 부업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루에 보통 적어도 한 15시간 이상은 일하거든요. 일 안 하는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 15시간 동안 뭐 일하면서 저는 즐겁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니까 좀 뭐 아무리 힘든 일도 그냥 뭐 대부분 즐겁습니다. 제가 되게 긍정주의자잖아요. 이게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뭐 한 9 to 6 해봤자 점심시간 빼면 한 8시간 일하잖아요. 8시간 일해서 무슨 수로 부자가 되죠? 이거 2배는 일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근데 나는 부자보다는 내 워라밸 챙기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아 하면은 뭐 월급쟁이로 계속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많은 시간 일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당연. 제가 이렇게 많이 일을 한 게 뭐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부터였거든요. 네, 제가 서울대 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서울대 갔다고 하면 그냥 넌 머리가 좋으니까, 넌 똑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좋지도 않은 머리로. 제 중학교 때 수학 점수 59점이었습니다. 이거 뭐 공개도 되게 많이 했지만, 근데 그 뒤로 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기 시작한 후로는 다 100 맞았거든요. 네, 수학 같은 거, 뭐 과학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대를 간 건데 이때 공부를 이만큼씩 했어요. 네, 하루에 뭐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공부만 했거든요. 그게 16살 때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45살이고 뭐 그러면 거의 30년이잖아요. 거의 30년 동안 매일매일 이만큼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되게 여유가 있어요. 네, 몸을 많이 움직여서 일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좀 정신적인 자유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유의 최고봉은 정신적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경제적 자유만 얘기하잖아요. 경제적 자유. 저는 솔직히 경제적 자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 저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뭔가를 하기 싫은 거 한 적은 없으니까. 시간적 자유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시간적 자유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잠은 많이 안 자지만 그냥 깨어있는 동안 늘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원래 좀 체질상 많이 잠을 못 자요. 뭐 일부러 그래야겠다, 뭐 의지를 갖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많이 못 잡니다. 저도 많이 자고 싶은데 원래 많이 좀 못 자요. 그래서 밤새도록 뭐 맨날 뭔가 하죠. 근데 가장 진짜 찐 자유는 저는 정신적 자유라고 생각해요. 정신적 자유를 얻고 싶으면 몸을 많이 쓰세요. 네,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뭐 독서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세요. 글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많이 하면
그냥 정신적 자유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보면 늘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뭐 이렇게 저 여러분들한테 비치기 위한 모습으로 행복해 보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저를 봐도 늘 행복해 보이실 거예요. 늘 행복하니까. 저는 긍정주의자라서 그렇거든요. 긍정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잡설이 좀 길긴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코인으로 1000만원 벌었네, 2000만원 벌었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뭐가 그렇게 달라진다고.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산, 이건 뭐 경제적인 면이죠. 저는 이것들을 그래서 계속 모아가는 중이에요. 얘네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부동산, 진짜 너무 좋죠. 두 번째는 용인의 토지. 여러분들 그 AI 아시죠? AI 되게 난리잖아요. 뭐 샘 알트먼 뭐 모르시는 분 없죠. 샘 알트먼이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 나에게 9,000조를 조달해달라. 뭐 지금 시총 1위가 뭐 MS인데 얘네가 한 4,000조 될 거라고 해요. MS랑 애플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나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반도체를 어마무시하게 내가 생산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샘 알트먼이 했거든요. 반도체 어마무시하게 앞으로 생산하게 될 곳이 용인이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용인 남사읍에 삼성전자가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때려 지을 거고, 그리고 용인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짓겠죠. 반도체가 여기랑 여기에 용인에 엄청 들어옵니다. 처인구에. 용인 처인구가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불버도 훤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먹거리가 AI인데 AI랑 직결된 게 샘 알트먼이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너무 부족하다고. 그 반도체를 짓는 게 용인에 앞으로 때려 짓는데 용인의 토지가 앞으로 폭등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분위기를 다 알거든요. 뭐 그냥 저희 동네 같아요. 저는 용인의 토지에 투자가 많이 돼 있어요. 제 뭐 자산에서 가장 많은 게 용인 토지에 투자돼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많지는 않지만 5개 정도면 저는 뭐 저 정도 자산 규모에서 충분히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잘 투자한 거를 용인 토지는 팔 생각은 없습니다. 코인 투자, 앞으로 뭐 플러스 알트 투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알트는 저는 쓰레기라 그랬잖아요. 알트는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팔 거예요. 그래서 알트는 하반기까지 아마 하나도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판 돈으로 서울 부동산을 사는 게 계획이죠. 일단 뭐 분양권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거나 여기서 일부 엑시트해서 뭐 서울에 강남 쪽에 빌딩을 매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에요. 이건 뭐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모아가는 나름의 계획이 있잖아요. 저는 이 계획대로 할 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데 두려울까요? 이러면서 두려운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얘네들이 왜 좋은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솔직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저만큼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저만큼 많이 다녀보고 많이 책을 읽고 많이 공부한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죠.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성정길 채널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임장도 많이 다니고 사고팔고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찐 공부를 했죠. 뭐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라 실물 경제를 공부한 거잖아요. 내 돈을 넣고 내 발로 뛰어보고 마일리지 많이 쌓고 이렇게 공부한 거거든요. 제가 용인 토지를 지금 보통 한 200만원 하는데 싼 데가 200짜리도 없어요. 보통 웬만한 데는 한 300만원 하거든요, 평당가가. 용인 토지를 뭐 싸게는 한 60만원대에 샀고요. 웬만큼 많이 산 게 한 100만원대에 샀어요. 100만원 초반에 105만원 뭐 이렇게 샀어요. 뭐 이러면 투자 진짜 잘한 거지 않습니까? 뭐 팔 필요가 없죠. 앞으로 더 많이 갈 게 확실한데. 저는 이런 자산들을 계속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울 부동산, 뭐 이제 부동산 끝났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나중에 돈 벌기 쉽지 않을 거예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서울 부동산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현재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도 서울 부동산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보입니다. 어저께 고래동 공부에서 헐헐링 강의했는데 서울 부동산 투자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대략 한 2억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조금 들어가는 데는 1억대였어요. 한 1억 5천?
나쁜 곳이 아니었어요. 네, 요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비싸다고 공부 안 하는 사람과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10년 후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얘네들의 가치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자산은 파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에 뭐 두 글자가 빠지긴 했지만 좋은 자산은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을 매수했으면 그냥 쭉 가져가면 되죠. 뭐 왜 팔죠? 용인 토지를 만약에 제가 팔았다고 쳐요. 내가 평당가 뭐 60만원 샀는데 200만원이 됐어. 뭐 300% 이상 벌었잖아요. 레버리지 끼고 샀으니까 실제 수익은 뭐 한 7, 8배 될 거예요. 한 700%, 800% 수익을 얻었다. 그냥 매도를 했다고 쳐요. 그럼 그 매도하면 뭐 살 거예요? 또 뭐 좋은 자산을 사겠죠. 아니 이거 매도하고 이거 살 거면 팔 필요가 없잖아요. 거래세만 나가지.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가면 돼요. 아 그러면 얘네들만 사면 그러면 생활비는 어떡하냐? 아 생활비 걱정을 왜 해요? 하루에 15시간 일하는데 하루에 15시간 일하면 시급 10,000원만 잡아도 하루에 15만원씩 벌지 않습니까? 한 달 내내 벌어도 적어도 450만원 벌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부가가치가 큰 사업들을 하겠죠. 그러면 시간당 단가가 만약에 뭐 한 10만원쯤 된다고 치면 15시간 일하면 한 달에 4,500만원을 번다는 소린데 이 정도 되는데 뭐 생활비 걱정을 왜 해요? 오히려 생활비 쓰고 남겠죠. 뭐 아무리 많이 써도 뭐 한 달에 1,000만원 쓰기 어려우니까 1,000만원 쓴다고 치고 아껴 쓰면 3,500만원을 매달 저축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뭘 투자할지만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될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살면서 부자가 안 되면 그게 더 미스테리이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합니다, 공부가. 저만큼 이게 코인러 중에서 뭐 코인 방송 저도 많이 보는데 코인 방송 중에서 저만큼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송이 있던가요?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코인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목을 암만 좋은 거 이야기해줘도 돈을 못 법니다. 아니, 종목을 잘 모르겠으면 비트코인 투자하세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더 좋은 거 찾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어요. 네, 이게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원칙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정성 순위로 이렇게 서울부동산, 용인토지, 비트코인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20년 후에 더 많이 오를 자산을 따져보자고 하면 역순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인토지가 많이 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부동산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아주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8천만 원인데 비트코인 사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좀 공부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불안하지 않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 8천만 원으로 사서 만약에 갑자기 급락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넉넉 잡아 한 4, 5년 냅두면 원금 회복은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죠. 공부 어떻게 하냐? 뭐 책을 좀 보세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나 그레이트 비트코인 이 두 권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거는 좀 실전적인 책이고 이거는 좀 인문학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부터 나오는 뭐 그런 책인데 얘네 두 권만 읽으셔도 네,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책 두 권 합치면은 6만 원 정도 되네요. 6만 원을 만약에 투자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다고 치면 지킬 수 있잖아요. 네, 쉽게 팔아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엔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